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수화 식의 계산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식의 계산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설문지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율도 원이 지름분의 원주처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왜 유리수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주율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원주율. 원주율은 무엇이냐면 한 원에 대해서 원의 지름 분의 원주 를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원이 있을 때 어떤 원이든 원의 지름분의 원주를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율은 어떠한 원이든 일정한 숫자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숫자는 3.14, 1592, 6535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하나 없이 계속되는 수가 원주율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표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파이라는 기호로 우리는 원주율을 표현한다고 1학년 때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원주율도 원의 지름분의 원주잖아요. 이처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왜 유리수가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이 파이 3.1415926535 이 숫자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왜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리수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리수가 무엇일까요? 유리수는 우리 교과서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유리수의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유리수는 A, B가 정수이고 B가 0이 아닐 때에 분수 B분의 A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수가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수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데 이때 분모 분자가 정수이어야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수가 유리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율이 유리수가 되려면 원주율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분수에서 분모 분자가 정수인, 즉 정수분의 정수 꼴로 표현되어질 수 있으면 원주율이 유리수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원주율 파이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주율이 분수꼴로 나타내어질 수는 있지만 이때 우리는 분모 분자가 정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주율 파이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수법칙 네 번째가 왜 그렇게 성립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수법칙 네 번째는 m이 자연수일 때 ab의 전체 m제곱은 각각의 m제곱 am제곱 곱하기 bm제곱과 같다. 두 번째는 a분의 b의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과 같다라는 법칙이 지수법칙 네 번째죠. 자, 여기서 첫 번째 AB의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m이 2일 때 볼게요. m이 2일 때는 AB의 전체 제곱이죠. 얘는 AB가 2번 곱해진 거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곱셈기호의 생략에 의해서 원래는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b 곱하기 a에서 위치가 바뀌어서 a 곱하기 b 곱하기 b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인데 곱셈기호가 여기서도 생략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m이 2일 때 ab의 전체 제곱은 각각의 제곱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m이 한번 3일 때 해볼게요. m이 3일 때 m이 3일 때 보면은 AB의 전체 세제곱이죠. 얘가 지금 원래는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야 해요. 그런데 A 곱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은 AB가 3번 곱해진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 사이에 곱셈 기호가 원래 있었는데 생략되어 있죠. 다시 살려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곱셈 기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A는 다 왼쪽에 몰아두고 B는 다 오른쪽에 몰아둬요. 그러면 A가 지금 3번 곱해져 있으니까 A의 세제곱이고 B가 또 3번 곱해져 있죠. 그래서 B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곱셈 생략될 수 있으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AB 전체 세제곱도 각각의 세제곱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과 같다. 그쵸? 그래서 M이 2일 때도 성립하고 3일 때도 성립하고 M이 모든 자연수일 때도 AB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이 성립해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A분의 B의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보이죠. 그때 얘도 M이 2일 때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M이 3일 때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줄게요. M이 3일 때는 A분의 B의 세제곱이 각각의 A세제곱분의 B세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죠.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AB 전체 세제곱은 A분의 B가 3번 곱해진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얘는 분모는 분모끼리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자는 분자끼리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모는 A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A의 세제곱이고 분자는 B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M이 3일 때 AB의 전체 세제곱은 각각의 세제곱 A의 세제곱분의 B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M이 2일 때 해주고 3일 때 해줬잖아요. 그런데 2랑 3일 때밖에 안 해줬는데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서 성립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자연수일 때 얘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방법인지는 여러분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등교 계약할 때 또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밑과 지수가 있는데 지수 위에 또 지수가 있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과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수 3 위에 또 지수가 있는 이러한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밑과 지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세제곱, 지수는 밑이 얼마만큼 곱해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즉, 2가 3번 곱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2의 4제곱은 얘는 이 밑이 4번 곱해진다를 의미하는 게 이 지수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지수는 밑에다가 얼마만큼 곱해지는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의 3의 제곱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2가 밑이고 요 전체가 이 2에 대한 지수겠죠. 그러니까 이 2가 얼마만큼 곱해지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린 지수를 정리를 하면 2의 3의 제곱이니까 3을 2번 곱해서 9.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512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겠죠. 얘를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 밑이 2가 되겠죠. 그럼 이 밑에 대한 지수는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밑과 지수가 조금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밑과 지수를 따로 구분해요. 이 2가 밑이죠. 이 밑에 대한 지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그마한 것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 주어서 지수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 2의 제곱이니까 4겠죠.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대한 지수.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요 놈을 계산을 해주면 2가 4번 곱해져 있으니까 16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되어 있든 우리는 차례차례 얘를 제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수가 x 플러스 2나 x 마이너스 4 이런 수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수법칙을 배웠죠.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수법칙에서 m과 n이 자연수일 때 이 모든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모든 4가지 지수법칙이 모두 성립을 하는데 m과 n이 자연수일 때 모두 성립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x 플러스 2나 x 마이너스 4에서 x가 자연수라면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수에 2를 더하거나 4를 빼도 항상 자연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x가 자연수가 된다면 지수가 이런 경우에도 항상 그냥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의 x 플러스 2제곱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4예요. 얘도 지금 지수법칙 첫 번째
이용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수끼리의 합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2의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AB 전체의 x 마이너스 4제곱이다. 얘도 지금 여기 있는 지수법칙 x가 자연수라면 이 지수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지수로 떼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의 계산 단원 Q&A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학 노트에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Q&A 강의였습니다.